유튜브로 지영은님께서 은지영님이신가 보다 성함이 선거 후 여의도 타짜 기다렸습니다. 여의도 타짜 더모아 정치부총실장인 윤태곤 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미 근데 우리 이제 타이자 할 때 8시에 소개부터 하고 그냥 광고 듣고 기상청 연결할까 봐요. 이미 뭐 다 마이크에 온 마이크 상태에서 막 들어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그럴까 봐요 이제. 네. 그리고 저는 난 너무 좋아. 나는 대한민국 선거가 수요일이고 타짜가 목요일인 이 구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 총선도 4월 10일 2024년 수요일입니다. 타짜는 목요일이에요. 좋네. 선거 끝나고 여의도 타짜는 정말 최고야. 2시간 풀로 가시죠. 뭐. 아니 그러려고 그냥. 예. 4월 10일. 예. 장타쭈 출마 안 합니까? 아니 전 정치 안 해요. 저는. 못하는 거구나. 네. 두 번 죽이는 받을 데가 없어. 확인 사살. 몰라. 몰라요? 괜찮아요. 자, 강서구민, 강서구청장 선거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내년 총선은 지역구에서 얘기했는데. 네, 참 정치 1번지의 시민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뭐 보도들 다 결과들 다 보셨고 하니까 이제 짧게 결산해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부터 뭐 그렇게 여건이 좋지는 않은 선거였는데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뭐 해볼만한 거 아니냐, 뭐 지더라도 뭐 크게 밀리겠냐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분기점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하면서 그때 느낌이 민주당 조직들이 딱 단합하고 기세를 올리는 분위기였어요. 그 직전만 해도 진교훈 후보가 크게 이제 개소식 잡아놨다가 무기한 연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전략 공천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진 민주당 지지세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영장 기각됨으로 해가지고 쫙 결집하는 분위기가 첫 번째로 보였고 기세가 이제 바뀐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김태우 후보가 뭐 여기는 집이 없고 딴 동네에 집이 2채가 있고 그다음에 이 김태우 후보 때문에 선거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뭐 40억 이제 혈세가 드는 거에 대해 좀 고개를 숙이고 겸허했어야 되는데 뭐 애교로 봐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한 방 또 크게 두 번째 충격파가 왔어요. 세 번째 충격파는 제가 느끼는 것이 김행 후보자 사전 투표하는 날 사전 투표가 이제 금토인데 그때 이제 런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 그 이후에 또 나온 게 뭡니까? 뭐 선관위에 대한 뭐 감사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사전 투표는 위험하다, 뭐 수개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사전 투표 와중에 쭉 나왔단 말이에요. 여당에서, 네, 그 여권에서 그리고 어제 본 투표 날인데 김행 후보자가 계속 기자들한테 뭐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가지고 나는 뭐 죄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파, 2파, 3파가 결합하니까 17% 넘게 나온 거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 빼고 얘기해요? 김태우 후보의 공천. 제 두 번째. 아니 그건 처음에 쉽지 않았다. 그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선거 들어갈 적에. 김타짜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럼 역시 김태우 후보의 사면복권과 공천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그렇죠. 내로남불이잖아요. 그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 냈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후보를 내죠? 그리고 그걸 정말 심각하게 그 상황으로 그대로 인식을 했다면 후보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냈다는 건 이미 오만해졌고 내로남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회초리의 대상이 돼요. 근데 우리 윤타짜가 지금 정치 1번지라고 한 말에 저는 진짜 공감하는 게 이 17.15%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딱 회초리의 수준이에요. 응징의 수준까지는 안 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아전인수로 또 해석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정도의 이거 반성 안 해? 그럼 다음에 응징할 거야. 이 정도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뭐 20%로 넘어가거나 뭐 25% 지고 막 이러면 그거는 회초리를 막고 뭐 기사 회생 불가 상태까지 가는 그렇게 거니까. 되면 권장. 권장. 멍석말이.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 그냥 아웃인데 17%라는 건 회초리를 때리되 좀 여지를 뭐 줬다고. 잘하면 내년 총선에 기회 있어.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양당 다 이거 보고 우리 보고 국민 보고 정치 잘하는 경쟁해. 뭐 이런 메시지를 전 준 정도의
퍼센테이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 1번지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내가 그 윤태곤 실장한테 네. 할 말이 별로 없다. 네. 장타짜는 국민의힘의 큰 차이의 패배? 이 정도 네. 예상했어요? 17%? 저는 한 15% 내외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진작 그냥 15%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결정적인 포인트도 네. 그 김행 장관 후보자의 일탈 행위가 네. 또 많은 강서구민들을 좀 화나게 하지 않았느냐. 지역에서 보면은 지난 그 원래 민주당이 앞서 있는데 뭐 예컨대 축구로 치면 1대0, 2대0인데 3골 먹네, 4골 먹네. 이런 느낌이 지난주 후반부터 들더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그 전력의 격차가 공천 과정의 문제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잘 운영했으면은 한 골 차이로 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2골, 3골, 4골 벌어지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건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에 있었던 이제 이슈들인 거고 전반적인 예. 구도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투표율도 높았고 득표율 격차도 많잖아요. 그러면 정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분노해하고 있다. 그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좀 숫자가 네, 진경호 비슷해요. 후보 득표율이 59% 정도고 김태우 후보가 38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꼭 맞는 거 아니는데 평균 내보면 평균 내보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 부정평가라 그 비슷하게 나오는 그 것 비슷하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항상 이제 정당 지지율 격차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근데 선거가 어떤 프레임으로 짜여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빼고 나머지가 되느냐 쟤네 빼고 나머지가 되느냐인데 여기를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빼고 나머지가 된 거잖아요. 결과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쟤네 빼고 나머지는 우리를 다 지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냥 명식당, 열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식당하고 윤석열 식당이 있는데 이재명 식당은 좀 맛이 없어. 근데 윤석열 식당은 맛도 없고 주인장이 불친절하고 또한 좀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맛이 없어도 이재명 식당을 간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여권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민심으로 확인됐다. 투표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기준을 굳이 조금 제 나름대로 세워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이렇게 그 지역에 유리한 지역의 뭐 성격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에게 밭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한 골 차로 졌다. 그래서 뭐 이런 아전인수적격으로 이렇게 좀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한 10%에서 한 15% 이렇게 지면 이게 좀 이렇게 좀 회초리를 좀 치는 느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한 20%가 넘어가면 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굉장히 민주당이 굉장히 바람이 불었을 때 21%로 이겼어요. 21% 차로. 강서구에서?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냥 보통 이기는 정도의 차를 역대 선거를 보면 한 10% 정도 차로 이겼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중간지대의 한 15% 정도면 경고, 20% 넘어가면 거의 탄핵 바람 불 때의 수준으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럼요. 양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17% 정도거든요. 그럼 이거 회초리를 약간 넘어서면서 완전히 바람이 부는 거에 좀 사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은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수치이지만 막 탄핵제처럼 완전히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보면은 어제 보면은 처음에 더블 스코어였잖아요. 개표 초반에. 그나마 저 끝까지 안 보고 잤거든요. 이게 20에서 10자리로 좁힐까 말까 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10자리로 좁혀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 타이밍 네, 그러니까 그나마 방금 말씀하신 데 공감하는 게 이제 주변 메타를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은 왜 송영길 후보 찍은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지. 근데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송영길을 어떻게 찍어?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보면은 김태우 어떻게 찍어? 거의 그렇게 말하. 근데 이제 찍은 사람이 근 40% 나오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총선 때 장타짜 우리 구도가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선거 올해 장타짜처럼나 우리 이 세 사람처럼 삼타짜처럼 선거 많이 치러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도 절대 못 이긴다고. 그럼요. 네. 구도가 중요하죠. 구도를 못 깬다. 네. 그러면은 내년 총선 때 야당이 쓸 수 있는 구도란 게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정권 심판론 수치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득표율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구도가 내년 총선까지 먹힌다. 또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진짜 실제 한다. 그걸 증명하는 조선일보가 거예요. 오늘 칼럼에서 잘 썼던데 네. 설상가상이 될 거냐 네.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될 거냐 네. 그걸 놓고 봐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선거 크게 지면은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국정 운영의 방식을 좀 바꾸고 사람을 바꾼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총리 바꾼다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실장 바꾼다 당대표 바꾼다 누군가는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졌는데 책임 안 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책임을 질 거냐 안 질 거냐 그걸 우리가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되고 또 하나는 김행 어떻게 할 거냐. 김행 장관 그냥 계속 임명할 거냐 아니면은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은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할 거냐. 그것이 저는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보여져요. 그냥 쭉 밀고 나가면은 네. 그냥 이대로 구도해가지고 그냥 지는 거야. 근데 좀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네. 상징적으로 김행 전 장관 후보자부터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미 우리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바꾸는 쪽은 약. 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뭐 뚜벅뚜벅 걷는다. 뭐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뭐 지역 선거다. 밀리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네. 뭐 더 맞는 거지. 그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특히 여권 앞에 놓여 있는 숙제는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결심하느냐. 예컨대 우리가 야 새해부터 운동하러 나가자. 헬스클럽 간다. 끊어놨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힘든데도 가느냐 마느냐 양자택일의 문제인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막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여권 앞에 놓여있는 숙제는 되게 간단해요. 김 차장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가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역사가 네.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를 보면 돼요. 그때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됐냐. 여당 내 야당이 등장을 했어요. 여당 내 야당. 박근혜라는 여당 내 야당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 야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총선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책임론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책임론으로 물러나면 안 돼. 스스로 물러나야 돼. 스스로. 스스로 물러나고 예?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고 그리고 당이 이렇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김행 그 장관에 대해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김행 장관 후보자 아웃 시키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좀 저 정당에 조금 자율성이 있나 이렇게도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당 내에 야당 같은 모습도 좀 보여지고 이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김성열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어제 김기현 당대표 쪽 분위기를 탐문을 해봤어요. 벌써 그 네? 밤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오후에 뭐 선거는 질 게 뻔하니까 오후에 탐색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평론했다고 윤태곤 실장님한테 혼났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임 분산. 아예 안철수, 나경원. 그 혼낸 거는 장타치 아니, 달랐다는 게 하여튼. 아니라 김기현 대표 쪽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지. 있다면 문제다. 그런 취지였지. 그렇게- 뭘 사람이 말이야 소심하게 말이야. 아니 나 그걸 가지고 혼났다고 아직까지 나는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데. 담아두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 우리 책임 아니잖아. 다 같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 책임이야. 우리한테 책임 왜 물어. 네.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서 우리한테 야 강서구청장 졌으니까 내년 수도권 선거 네 얼굴을 못 치러 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윤상현도 우리가 작업 다 쳐놨다. 세게 비판 안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하나는 간다. 네. 대통령실이 우리한테 뭐라고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처음에 공천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주장해가지고 공천한 거 아니냐. 네. 처음부터 잘못은 대통령실이 했는데 우리한테 책임을 돌려? 우리는 책임 전혀 질 생각도 없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할 사람들도 없어.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잠깐만. 장성철 소장의 개인 의견으로 주옥 같은 멘트들을 개인 의견? 아니, 아니, 어제 그러니까- 취재한 주옥 같은 멘트들이 나와서 지금 정리해야 돼요. 어제 오후에 장타자가 김기현 대표 측 핵심관 김핵관과 통화를 했더니 김핵관의 반응 첫째 책임은 용산에게 있는데 용산이 우리한테 뭐라고 못할 거다. 우리 책임 아니지. 왜? 공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태우 네. 공천을 밀어붙였으니까.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김태우 후보 공천도 용산 작품이라는 얘기고. 아니에요? 난 모르는 안 지대로 한다고 했나? 아니, 언론에 다 나왔죠. 특종이네 그다음에- 특종. 특자. 그 두 번째 네. 수도권 위기론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다. 아니 나경원하고 안철수도 거기 선대위원장인가 공동선대위원장 했잖아요. 가서 막 선거에서도 같이 하고. 근데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경원, 안철수도 공동 책임이 내가 우리가 책임이 없나? 라고 하면 이건 되게 큰 기록. 제가 생각하면 얘기했잖아.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 뭐 개인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뭐 친하니까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를 보는 현실 진단이 어떠한 건가? 이게 나에 대한 걸로 지금 내가 오늘 조금 혼나고 안 혼나고의 문제인 건가? 네. 이 선거가 이기고 여권이 조금 더 그 반등을 하느냐의 문제인 건가에 대한 이 전혀 시각 그렇게 차이가 그냥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그냥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공천을 뭐 김기현 대표 그렇게 책임이 있고 뭐 한 건 아닌데 대표를 시켜준 게 아니라 그 대표 시켜준 거는 뭐 당원들이 시켜준 거잖아요. 그거는 네 책임이 본질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졌을 때 너만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너는 권력도 있는 거고 제일 책임도 지는 거다라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거 와가지고 지금 와서 뭐 그럼 대표 왜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거. 자, 그리고 아니라. 맞아 해야지. 그럼 또 하나는 수도권 위기론을 막 저 당내에서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어. 문제 제기할 사람은 없다. 네. 윤상현 의원도 목소리 크게 안 낼 거다. 네. 이미 뭐 다, 그러니까 그거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네. 많은 기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뭐 책임질 일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 일단 요거는 장성철 소장의 전언이다. 원 소스는 김핵관. 요렇게 정리할게요. 아이 또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핵관 측. 측. 네. 김핵관 측의 전 또 신뢰성이 좀 있어야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장성철 소장의 전언이라고 저희가 전제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김핵관이겠죠.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이 2011년도 네.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는 정말 수도권에 기라성 같은 뭐 젊은 의원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제적 얘기를 해드리면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2011년 그 10월인가요? 네. 10월인가쯤에 당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저 부결을 통한 사퇴로 그게 5, 6월이고 선거가 10월이고 10월에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당시 여권인 한나라당이구나. 한나라당. 에서 나경원, 나경원.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 이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네. 됐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한나라당에서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가 조기 출범하면서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고 이러면서 그 2012년 총선 때도 다 이긴 거잖아. 네. 그럼 그때 상황이랑 지금 어차피 총선 앞두고 여당이 보궐선거 진 건 똑같은데. 그때는 내부에서 우리 이러면 다 죽어요. 바꿔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젊은 의원들이 그때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남경필. 뭐 정택은, 남경필. 유승민, 원희룡 다 사퇴해가지고 정경진, 이제 술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지도부도 붕괴. 그렇죠. 스스로 붕괴를 자폭을 한 거죠. 홍준표 홍준표 대표가 안 체제. 물러나려고 하니까. 유승민 사퇴. 뭐 그렇죠. 남경필 사퇴, 뭐 그런 원희룡 식으로 사퇴. 원희룡 사퇴. 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그룹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부정적으로 그때는 그 뒤가 바로 대선이니까 다음 해에 자연스럽게 차기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갈 수 있는데. 박근혜랑 간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빨라. 사실 차기로 가기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반도 안 됐는데 차기로 가기에는 그렇고 집단적으로 주체적인 방향 전환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원 100%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독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맞아.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살아야지 대통령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에게는. 그렇죠. 의원들도. 근데 의원들이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도 대통령 눈치를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당내 경선. 그러니까 당내 경선만 없으면 지금 이런 자기가 살기 위한 목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당내 경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표가 두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원 100% 이런 분위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그 독소적인 환경이 된다.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은 민주당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랄까 주인 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강하지만은 과연 바닥부터 당원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장악이라고 할까 이게 뭐 있지는 않다고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소금물 이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소금물 이론. 아까 김기현 대표가 내 개인의 책임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더 공고해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중도층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뭐 밀리면 안 된다. 이재명 재판 우리 기다리자라는 식으로 하면은 뭐 이대로 간다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거 캠페인도 상당히 웃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투표 전날. 자, 우리 2030 젊은 세대들 거기가 중요해라고 해가지고 어떤 선거 캠페인을 했냐면 전국에 좀 가까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청년 시군 의원들. 네. 네. 그 사람들을 일반 옷 입혀가지고 그 빨간 잠바 입히지 않고 일반 옷 입혀가지고 그 유세창 앞에다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왜요? 관객인 척 그냥 일반인처럼 우리는 하려고? 젊은이들이 우리 당을 지지한다라는 모양새를 그거 만들기 위해. 주류 회사에서 쓰는 마케팅 아니야? 웃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한 뭐 네. 판단이나 전략이나 인식도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분들이 안 나오고 그래 그냥 우리끼리 한번 다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 총선은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저는 조금 실무적인 부분도 봤는데. 자,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왔어. 광고를 부르는 사나이 윤타짜였습니다.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자, 여의도 타짜. 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분석하고 있는데 마침 속보가 떴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밝혔어요. 선거 패인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당 약세 지역과 수도권 등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 오.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그만 안 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만 나는 우리가 그만 안 뽑아가지고 본문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네. 뭐 유감, 사과, 반성 네. 뭐 이런 단어는 없네. 없어. 나는 그만 안 둬야. 분석, 강구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주체가 본인이야, 그지? 분석 강구는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해드릴 해가지고. 수 있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선거 아까 조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싶었던 게 캠페인 과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전략 인해 전술. 아, 이거 정말 전략 가동한 사람에게는 뼈 아픈 얘기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 수로 밀어붙였다는 거잖아. 자, 물량 그럼 공세지. 예컨대 이제 강서구잖아요. 그러면은 뭐 안철수 의원도 나오고 그랬잖아. 그럼 그쪽은 뭐 IT 이쪽이라든지 가가지고 뭐 신산업 개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경제통이 와가지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부동산에 대한 상징성, 건설에 대한 상징성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안철수도 와가지고 이재명 심판한다 그러고 나경원도 와가지고 이재명 심판한다 그러고 뭐 충청 향후에 이런 얘기. 그게 무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 경제 지금 현역 의원 중에 극히 숫자가 작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 뭐 한두 명 원외에도 경제적인 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럼 안철수 대표한테도 전 대표 안철수 의원한테 그런 롤을 줬어야 되는데 구도가 무너지니까 캠페인에 대한 것도 다 무너지고 제가 그건 들었어요. 동네마다 나눠가지고 뭐 누구는 오후 어느 동 담당제. 누구는 그냥 오후 담당 그거는 하더라고. 그 그건 얘기 전략이 아니죠. 그 얘기 하잖아요. 선거가 구도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구도가 짜여진 상태에서 그걸 바꾸기 어렵지만 최소한 선거 전략 이슈, 인물 이걸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자꾸 커버해야 축구 되는데 비유를 드는데 네. 공격수가 없으면은 미드필더진하고 뭐 중거리 슛을 노린다. 네. 뭐 예컨대 그런 작전이 있을 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보이다. 그럼 그 구도를 바꾸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전략적인 생각도 없었다. 네. 그렇죠. 반전 카드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의 뭐 이렇게 등판 뭐 이런 그러니까 거를 좀 뭐 앞으로. 지도부가 모시고 나와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자신들이 좀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용하고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자, 그러면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기현 대표의 네, 그 멘트를 얘기 보면 설상가상이냐 전화위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상가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진 이유 책임 분석을 보면은 험지였어요. 우리에게 넉넉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딱 이렇게 변명이지, 변명. 전제를 깔고 가요. 그래요? 김기현 당대표의 지금 오늘 멘트가 지금 나온 거 읽어보니까 험지였대. 험지여서 졌대.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로서 넉넉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민 민심을 받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체제 한 마디 더 하면 그 얘기도 있어요. 진심을 다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 성찰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체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 대표라면은 네. 그러니까 뭐 책임을 조금 피하고 싶겠죠. 인지의 이거 상정인데. 인간의 본성이긴 그러면 하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 거냐? 아까 대안도 없고 뭐 작업했다며. 그러면 저는 먼저 내려놓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재신임 같은 거 그런 뭐 분위기가 말하자면 그런 아니라니까. 식의 시그널을 했을 때 그러면은 막 그 나머지들이 막 감론을 막 하다가 아유 그래 뭐 그렇다고 우리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시 가자라는 식으로 모양새를 아니라고 만들-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 제안을 하는 내가 건 말을 제안을 하는 거는 자기 책임을 회피라기보다 당연히-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쓰더라도 그런 전략을 그렇지.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그러면 그 진짜 말씀이 쫓겨날 아니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그 두려움인 거죠. 근데 뭐 아까 말한 대로 작업도 했다며. 네. 대안도 없잖아, 솔직히.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윤 실장 진퇴를 한번 걸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선생님들은. 낙하산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게 뭐 무서운 있어? 거지. 나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 윤지혁 원내대표가 지금 긴급 지도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에 경강부회하지 않고 민심 회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네. 패배를 딛고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네. 약간 그때- 낫네. 예? 약간 낫네. 약간 난데 조금은 저는 난데 여전히 문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라면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민심 회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경강부회 이 말을 쓰면 안 아니, 돼. 그게 이 경강부회라는 경강부회라는 말이 경강부회라는 이 말씀 약간 되게 양가적 해석이 가능한데 뭐 정권 심판으로 경강부회 하지 말한지 네. 험지니까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경강부회 하지 말한지 김기현한테 기자 경고? 같으면 조금 물어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경강부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 것 경강부회가 같고요. 진짜 어느 쪽이 야, 경강부회인지 이걸 가지고 말이야 정권 심판론 얘기하지 마 거기까지는 아니야 요건지 네. 아니면 험지니까 졌다고 경강부회 경강부회가 하지 마. 요건지 야 이게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변인들이 TV에 출연해가지고 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축소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게 우리가 민심을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네. 강서구 그냥 구청장 선거 아니냐. 이 선거를 가지고 내년 총선 위기론 또는 내년 총선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분위기는 원래 어젯밤에 그랬던 것 같아. 네. 어제 새벽에 나왔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멘트도 그래요. 그냥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지. 네. 이것을 자신들이 어떻게 바꾸고 개혁하고 변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러면 저는- 아까 보니까 제가 한마디만 내일 긴급 최고회의를 통해서 뭘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거라면은 그 국민의힘 뭐 대변인이나 뭐 대표 측 사람들이 말한 거 듣고 언론이나 이게 아 맞는 말이구나. 이게 작은 선거고 험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오늘 다 쓰겠어요. 아니면은 정신 못 차린다라고 쓰겠어요. 회초리를 스스로 때리지 않으면은 더 맞는 거예요. 오늘 보도하고 오늘자 신문의 모든 보도하고 뭐 오피니언은 더 세질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네. 내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네. 그냥 오늘 해야지. 날 새서라도 오늘 해야지. 한 거고 내일도 한다는 말인가? 이거 조금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멘트인 거고 네. 내일은 대책을 낸다 이 말인가? 원래 오늘이 최고위원 하고 있는 최고위원 회의 지금 있는 날 하고 아니에요? 있는 목요일? 하고 있는 건가? 계속 최고위원 해야지. 회의를? 목요일이니까 아마 최고위가 열리는 날 아닌가? 그러니까 월모가 하는 아니라?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겸허, 특단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겸허, 특단을 누가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타깃이 유권자가. 누구예요? 유권자 국민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겸허하다고 주장하고 느끼고 자기들이 느끼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들이 특단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특단 정도가 되려면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퇴진하고 퇴진하면서 여권을 향해서 당 쇄신과 혁신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퇴진하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전혀 그 그렇지 정도 않아요. 돼야 국민들한테 아 그래 좀 특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특단이야. 오늘 보면은 그래 뭐 내일 뭐가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지켜보고 그럼 내일 이제 여러분 화가 났으니까 우리가 뭘 차려오겠습니다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거 일단 죄송하지만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계시죠. 물을 갖고 올게.
먼저 물이라도 한 잔 드시면서 조금 이제 목이라도 좀 죽이십시오. 물을 갖고 오느냐 아니면은 뭐 있어라고 하느냐. 그게 물 한 컵이야, 물 한 컵.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김기현 당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용산에서 공천하라고 요구가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공천했다라고 해도 본인이 도장 찍어가지고 본인 명의로 후보를 냈잖아요. 그리고 선거 캠페인 다 그럼 당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해 보자고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우리 조정은 의원 등등 5명 우리가 영입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는 본인 책임 얘기해야 돼요.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에 오늘 제가 자꾸 동의를 표하는데 막 싫은가 보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동의를 표하지 않았어요? 많이 안 표했죠. 네. 책임져야죠. 네. 자, 근데 나는 그러면 윤타짜 네. 가장 큰 책임은 나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다시 뽑거나 비대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빼고 특단의 조치는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실 더 큰 거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더 큰 거죠. 당 입장에서 당 입장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아, 용산에게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할 말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오늘 앞서 제가 조선일보 사설 오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 끼치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 사설 제목이 장타짜 누구누구가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인데 윤석열 이게 주체가 국민의힘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이 아니고 그렇죠.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럼요.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조선일보의 톤은 선거의 책임도 패배의 책임도 용산 앞으로 총선까지 저 선거를 이기게 할 수 있는데도 용산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천 문제도 이제 짚어본 것 같은데 민심의 경고에 대해서 용산이 대통령이 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집 부리는 대로 해서 나는 성공했고 선거도 이겼어. 그랬는데 국민의힘 내가 빠지니까 선거 지네? 이렇게 생각할지 그래 우리 민심 두려우니까 내년 총선 지면은 나 국정 운영 못하니까 나부터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할지는 지금 용산에서 회의하고 있다니까 오후에 한번 좀 결론을 들어보시죠. 늘 우리가 봤지만 그 회의로 결정될 문제인가? 그 본인의 진짜 고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아무리 참모들이 회의하고 결론 내도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헬스클럽 끊었어. 정말 이 입을 박차고 나가느냐 마냐는 오직 자기의 그 결심이잖아요. 아니 근데 주위에서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헬스클럽 가야 돼라고 등 떠밀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 행정부 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당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부는 용산에 있는 비서관이나 수석들이 굉장히 하기 힘들죠. 그거는 그러면 다 그만둬야지 그 사람들. 그렇죠. 네? 참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바른 소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운 정당도 못 하는데 지금 그 참모들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뭐요? 나 몸이 아파. 그러니까 나 치료제를 맞을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근데 나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 몸이 회복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진통제 맞을 거냐, 치료제 맞을 거냐. 그 선택이라도 맞고 있나? 진통제를 그럼 뭐 아니면 마취제를 뭐 열다고 하면은 소주 한 잔이나 고춧가루 타가지고 안돼 위험해 안 돼.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팍 먹고 한참 자면 돼. 뭐 이거야? 진통제 대신 소주가 들어가. 자 알겠습니다. 이 6분 남았습니다. 명언인데요? 주옥 같은 멘트를 많이 남기네 오늘. 아까도 뭐 있었죠? 주옥 같은 멘트 하나 있었는데. 다 전부 다. 자 이긴 쪽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선거가 끝나면 진 쪽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는 그쪽에서 오니까. 그럼요. 이긴 쪽 얘기. 근데 이제 이긴 쪽도 여러 가지 김타짜. 네. 이긴 쪽도 이겨서 좋긴 한데 네. 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잖아요. 네.
비명계 의원들, 네. 가결파 의원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대표가 일단 힘은 받았어요. 영장 기각됐고 제보도 받았으니까. 저는 그 민주당의 지도부가 맑은 정신이라면 이거는 가결파 덕으로 대승을 가져왔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탄 프레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선거에서 어찌 됐건. 그렇죠.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게 전혀 먹힐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실장이 얘기했잖아요.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와가지고 다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만 얘기했다. 안 먹히죠. 당장 직전에 검찰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부분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걸 와서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선거 전략 미스인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보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 이렇게 그냥 놔두고 다른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재명. 저는 그거를 맑은 정신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저는 어디서 좀 희망을 찾고 싶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SNS에 올린 거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강서구민의 위대한 선택 뭐 이런 국민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요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봐요. 두려워하면 이런 걸 봐야죠. 이번에 보면 진교훈 후보 메시지도 되게 좋았고 현장에서 주민들 언론들도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전 여기에 또 이제 민주당의 주로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총선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이 전면에 내세울 것이냐. 네. 뭐 무슨 색출해가지고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라는 사람들을 정면에 내세울 것이냐. 이런 얼마 전까지 여당했고 의혹도 많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올 수 있는 민주의 역량이 충분히 있어요. 조금 이런 진교훈 같은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영입을 해가지고 내세울 거냐.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김타짜. 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병상 유세 때 메시지 같은 것도 아니 그럼 유세인데 그럼 얘기 그렇게 해야지. 유세 때 와서 수박 색출하겠습니다 이러겠냐. 그럼 못 오늘도 믿는다는 거네. 못 그러니까 믿겠다라는 오늘도 이제 거네. 선거 이겼으니까 메시지 이렇게 잘 나오는 건데 조홍천 의원의 생각은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뒤따라가는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제 실제로 그게 어떻게 반영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희망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좋은 얘기긴 한데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강도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강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내는 메시지의 강도는 굉장히 약해. 메시지는 그렇죠. 네. 그런데 방향은 맞아요. 네. 방향은 맞는데 당위의 측면에서. 그렇죠. 방향은 맞는데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주변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가결파를 안고 갑시다나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메시지는 안 나오고 예를 있다는 게 들면 아쉬운 점이죠. 수박 당도 측정하지 마. 이런 그렇죠. 그런 거는 네.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 내부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 네. 그래야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재명 대표의 과제는 두 가지겠죠. 달을 보자라고 하는 게 당장은 이제 그 당직 인선을 뭐 좀 빈자리가 있잖아요. 송갑석 최고위원. 뭐 거기도 있고. 전 최고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두 번째로는 자 민심이 이랬으니까 우리 법안 다 제가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법안 전부 다 밀어붙여 단독 처리해. 뭐 예산 해주지 마. 뭐 대법원장 또 데리고 와봐. 또 부결이야.로 하면은 또 심판이 거꾸로 이제 화살이 역심판론.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고 겸허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이게 축구로 치면 한 골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장에 넓게 쓸 수가 있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넓게 쓸 거냐 아니면 또 좁게 쓸 거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민의 심판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자기 순서 안 왔다고 심판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심판할 대상이 있을 뿐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 자, 주옥 같은 얘기를 오늘 많이 그거 하네. 타짜 너무 좋다. 그냥 그러네요. 또 할까? 9시 끝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밑에 커피 마시면서 네. 그거 녹음해가지고 틀고 유튜브에. 네. 저기 장타짜 앞서 이재명 대표의 비명계에 대한 처리 문제는 당위의 측면에서 이제 김타짜가 얘기한 거고 현실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 거로 봐요, 장타짜? 내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고 얘기했더니 진짜 극복할 줄 알았냐?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전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말과 약속에 대해서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대국민적인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걸 항상 뒤집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테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빈자리 누구를 임명할 거냐. 친명계 인사를 임명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거냐. 그게 바로미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이 하나 둘 취해지지 않으면 솔직히 못 믿겠어요. 야, 양쪽 다 저 여권은 김행 여가부 장관 문제, 그다음에 야권은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 문제. 요게 이제 인사가 그럼요. 물 한 잔 드세요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드세요인지.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요 주제도 오늘 하고 싶었는데 뭐요, 시간 뭐. 없어가지고 장타짜. 네. 하태경 의원 우리 여기서 공천 한번 해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관악을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포 얘기도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관악이나 마포. 장타짜가 공천권자라면 어디 보내겠어요? 현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공천권자면 저는 마포로 보내죠. 정청래 의원하고 한번 붙어. 그러는데 제가 하태경이면은 좀 더 당선 가능성 있는 관악으로 갈 것 같아요. 관악이 더 나아요? 관악이 낫죠. 거기는 항상 3자 구도. 아, 그래서 그래요? 오신환 의원 2번이나 당선됐잖아요. 자, 윤타짜 네, 공천권자. 어제 저 권영세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7, 8군데 이야기하던데 뭐 저는 뭐 그런 속에서 이제부터 보겠죠. 뭐 서대문, 마포. 그러니까 지금 공천 한다고 한번 해보라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관악보다는 서대문이나 마포 쪽으로 해서 서대문 갑 그러니까 이성원 전 아니 위원장이? 저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약간 옆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관악에 가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금천으로 뻗어 나가지도 못하고 동작 옆은 있잖아, 어차피 동작. 근데 동작에 그 영향이 있을까? 뭐 서초 강남이고 근데 서대문이나 마포에 있으면은 그 옆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김타짜 시간은 별로 없지만 공천. 저는 뭐 어디로 보내냐보다는 마포는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청래 의원하고 붙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하태경 의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명한 대비가 되는 사람을 구해오는 게 더 낫다. 비정치적인.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